그 목표 변수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 변수가 없을 때 분석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자율학습 분석,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먼저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뒤에 가면은 우리 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supervised learning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관규칙 분석이라는 거하고 군집 분석이 있습니다. 연관규칙 분석이라는 거는 association rule 또는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서로 비슷한 두 개의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보려고 하는 게 우리 연관규칙 분석입니다. 군집 분석은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두 개의 그룹, 세 개의 그룹, 네 개의 그룹으로 특정한 그룹으로 쪼개고 싶을 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쪼갤 때 결과가 없어요. 아, 이 사람들은 1번 군집이다. 이 사람 그러면 2번 군집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없이 우리가 결과를 모르고 그냥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될까를 우리가 쪼개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게 군집 분석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 그룹이었고, 이 사람은 실버 그룹이었고, 그룹을 알고 있어. 그럴 경우에는 슈퍼바이스 러닝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쓰는 게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즉, 다이아몬드 그룹과 실버 그룹, 골드 그룹을 구분하는 잣대가 뭐지? 기준이 뭐지? 라고 우리 그 기준을 알고 싶을 때 쓰는 게 이거예요. 군집 분석은 순수하게 어떤 군집으로 쪼개고 싶을 때 쓰는 거고, 의사결정 나무는 어떤 군집이 정해져 있을 때 그 군집을 결정하는 룰이 어떻게 되느냐,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섞으면 되잖아.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 아직 그 목표 변수가 없어. 군집이 없어. 어떤 군집인지 몰라. 그러면 제일 먼저 군집 분석을 이용해서 그 군집을 먼저 쪼개고, 그 다음에 그 쪼갠 군집이 나와 있으면 1번 그룹, 2번 그룹이 나오죠? 아, 그러면 1번 그룹, 2번 그룹을 결정하는 기준이 뭔지를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해서 또 돌릴 수가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하나 단독으로 처리도 되지만 이거를 엮여서 같이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를 이용한 다음에 군집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해서 그 군집을 결정하는 룰을 발견해내는 그런 분석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도학습 분석 기법은 목표 변수가 결정돼 있을 때라고 했죠.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분석, A인지 B인지 결정이 됐어. 도산 그룹과 도산하지 않은 그룹, 정산 그룹 간에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도산을 하는 그룹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그 다음에 정상인 그룹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를 구분해내는 거를 쓸 때 의사결정 나무. 신경만 모형은 사람의 뇌라 그랬죠. 뇌처럼 우리가 어떤 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막 계산해봤더니 머릿속으로 막 뭐가 일어났더니 결과가 툭 나왔어. 근데 그 나온 결과가 예측력이 높아요. 그럴 경우에 그런 툴을 만드는 게 신경만 모형이고요. 사례 기반은 우리 대법원 판례집처럼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집어넣고 그 사례와 비슷한 사례들의 유사 사례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판례를 하는 그런 겁니다. 로지스틱 회계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 이거는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표죠. 그래서 활용 목적에 따라서 나누고 있고, 목표 변수 유무에 따라서 슈퍼바이스 러닝과 언슈퍼바이스 러닝과 슈퍼바이스 러닝으로 나온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언슈퍼바이스 러닝 중에 어소시에이션 룰입니다. 연관성 분석입니다. 연관성 분석 규칙은 장바구니 분석 또는 친환성 분석, 어피니티 어널리시스라고도 하는데요. 대규모의 데이터 항목들 중에서 유용한 연관성을 찾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래나 하나의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의 관련성을 파악해서 둘 이상의 항목들로 구성된 연관성 규칙을 통한 탐색적 자료 분석 기법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장바구니 분석을 할 때 보면 시장 가서 물건 딱 하나만 사갖고 오지 않잖아요. 그죠? 시장 가면은 여러 개의 물건을 사갖고 오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의 사건, 하나의 거래에 동시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들어있는 경우에 과연 그 항목들을 이용해서 묶어봤더니 어느 항목과 어느 아이템과 어느 아이템은 항상 같이 구매가 되더라 라는 걸 밝혀내고 싶은 게 이 연관성 규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죠. 상품 A가 상품 C라고 하면은 상품 A가 구매된 경우에 상품 C도 구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그 측정 도구들은 지지도, 신뢰도, 리프트, 향상도. 그래서 서포트, 컨피던스, 리프트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련성이 있는데 얼마만큼 관련성이 있지? 그거를 지지도, 서포트랑 컨피던스, 그 다음에 신뢰도, 그 다음에 리프트, 향상도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연관성 규칙은 이 집합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 집합의 존재가 다른 아이템 집합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기호로서. 그래서 A라는 셋을 구매를 하면 B도 구매가 일어난다. 라는 거를 이런 화살표 모양으로 이용을 해서 하게 되고요. 나중에 룰을 만들 때는 if 이런 식으로 룰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특정 제품이나 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패턴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데 중요한 거는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계학에서 보면은 얘가 원인이 돼서 얘가 결과로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리그레션, 회귀 분석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했는데 얘는 원인과 결과가 아니고 항상 두 개가 같이 쌍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가 아니고요. A와 B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고 항상 같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같이 뭔가가 동행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쓸 때는 교차 판매라든가 번들링, 그죠? 같이 묶어서 판매하는 거니까 이럴 때 쓰이게 되는 겁니다. 또는 상품 진열할 때도 같이 자주 구매하는 것들을 근접거리에다 두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편물, 그 다음에 보험 부정행위 적발에서도 A가 B가 같이 일어나면은 이거를 사기로 볼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카탈로그 디자인할 때도 같은 것끼리 같이 묶어서 디자인할 수도 있겠죠. 뭐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연관성 규칙이 나오면은 어떤 룰이 만들어지는데 이 룰이 세 가지 크게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useful result. 이게 보면은 마케팅 전략상 유효한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지난번에 항상 얘기하는 게 기저귀와 맥주와의 관계, 그 이유를 설명해서 이게 유용한 마케팅 전략이 나올 수가 있죠. 또는 트라이벌 리절트라고 그래서 이미 기존의 마케팅 캠페인에 의해서 결과가 도출된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이게 새로운 결과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마케팅의 결과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비 계약을 맺은 소비자들은 많은 설비를 구매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이미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니다라는 거죠. 관련성은 높게 나오지만. 그래서 어소시에이션 룰은 룰이 쭉 나오면은 그 룰이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과연 이거를 새로운 지식이 나왔는지 이 지식을 쓸 건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implicable result는 이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그래서 실제로 지식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 룰은 어소시에이션 룰뿐만이 아니고 unsupervised 러닝은 결과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 변수가 있으면 기존의 데이터를 봤더니 한 100%, 90% 예측하더라. 아니면 80%가 정확하더라.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데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자체는 결과 변수가 없기 때문에 목표 변수가 그래서 이 우리가 구한 룰 자체가 얼마나 맞는지 틀리는지는 정확하게 예측은 못합니다. 단지 아까 전에 봤던 서포트라든가 컨피던스, 그 다음에 리프트 이런 것 개념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연관성 규칙 생성 과정은 첫 번째 리프트를 봅니다. 서포트를 봅니다. 그래서 서포트라는 거는 빈발 항목 집합대 중에서 후보 집합을 결정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오죠. 뒤에 가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쉽게 설명이 될 거예요. 뒤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상도. 향상도는 리프트는 1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뭔지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지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지도는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라는 것에 이용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뭐냐면 지지도라는 거는 어떤 항목들이 가장 빈번하게 발발하지? 라는 빈발 항목 집합을 결정하는 도구입니다. 빈발 항목이라는 거는 뭐 보는 것처럼 frequent item set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장바구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우리 회사에 한 100개 항목을 팔아요. 그럼 그 100개 항목들 중에 어떤 항목들끼리 연결돼 있지? 2개, 3개, 4개 그룹을 찾아내는 게 바로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때 이용이 되는 게 지지도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고요. 가장 빈번한 게 이제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써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의 항목을 이용해서 집합을 생성하고요. 즉, 우리가 하나씩 구매할 때 어떤 항목들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느냐. 그런데 그 항목 중에 기준을 정해서 그 커트라인을 통과하는 항목들만 뽑아내고요. 첫 번째는 단일 항목, 두 번째는 2개 항목, 세 번째는 3개 항목들을 계속 묶어 나가면서 어떤 항목들, 이 기준이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데이터베이스로 쭉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D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ID라는 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매,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101번이 ACD를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BCE를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ABCE를 구매를 하고 BE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이제 장바구니에 소주, 맥주 뭐 이렇게 구매를 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3개, 4개, 4개, 2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뭘 먼저 발견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러면 A는 몇 번 구매가 됐지? B는 몇 번 구매가 됐지? 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포트, SUP라는 건 서포트인데, 서포트는 지지율이라고 하는데, 이 지지율은 일정 정도 기준을 우리가 두게 됩니다. 그 기준은 이제 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보통 뭐 60%로 하겠다, 70%로 하겠다, 아니면 뭐 50%로 하겠다. 뭐 이렇게 그건 정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2개라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2개라고 했을 때 A는 2건, B는 3건, 3건, 1건, 4건이죠. 자, 쭉 봤을 때 D는 1건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2건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얘는 뺍니다. 그러면 A, B, C, E가 나오게 되죠. 얘가 후보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B, C, E를 가지고 다시 그룹을 묶입니다. 어떻게? A, B, A, C, A, E. 그 다음에 B, C, B, E, C, E. 이렇게 그룹을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A, B, A, C, A가 몇 개쯤 되는지를 쭉 봤더니 A, B는 1건, A, C는 2건. 서포트가 이렇게 서포트 값들이 나오죠? 우리 아까 전에 기준은 2개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A, B, A, E가 또 빠지게 되죠. 자, 그러면 AC, BC, BE, C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이거를 3개 그룹으로 또 묶습니다. 묶는데 보시면 BCE가 하나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ABC가 나올 텐데 여기 보시면 ABC가 있기 때문에 ABC 같은 경우는 AB가 1건이었죠? 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전에 AB는 빠졌기 때문에 ABC 자체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즉 AB하고 AE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ABC, ABE, ACE, BCE 세 가지 카테고리 그룹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AC와 AE가 들어가 있는 걸 다 빼면 실제로는 BCE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ABCE가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서포트 컨피던스 리프트 값을 계산하고 요거일 때 서포트 또 계산하고 이거일 때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가지고 우리가 서포트와 컨피던스와 리프트를 구해가지고 과연 이 중에 가장 뭐가 높은지를 우리가 검사하게 되는 겁니다. 쭉 돼 있죠? 설명해서 넘어가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1번 고객은 처음에 왔을 때 소주, 콜라, 맥주를 구매했어요. 자, 2번 고객이 왔더니 소주, 콜라, 와인을 구매했어요. 3번은 소주하고 주스를 구매했습니다. 이게 장바구니에 이제 같이 담긴 거겠죠? 그래서 3개, 3개, 2개, 뭐 2개, 4개, 2개 이렇게 쭉 담았습니다. 한 고객이 2번 구매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고객 아이디는 여러 명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뭐 장 가서 한 번만 가면은 2번 다시 안 가지 않죠? 계속 방문하죠? 근데 이거는 그거랑 상관없이 장바구니 단위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 아이디랑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됐을 때 이거를 먼저 코커런스 오브 프로덕트라는 거를 이용해서 먼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전에 봤던 이 방법을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소주하고 소주가 오다라는 건 뭐냐면 소주는 5개, 총 5번이 구매됐고 소주하고 콜라는 총 3번이 구매됐고 소주하고 맥주도 2번이 구매됐고 뭐 이걸 얘기한 겁니다. 요 대각선은 1 아이템, 여기 있는 거는 2 아이템, 3 아이템, 4 아이템으로 넘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쭉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이거를 이용해서 엑셀로 정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 그래서 보시면 소주와 콜라와 소주 콜라, 맥주 콜라가 다른 컨비네이션보다 많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주스는 와인과 별로 구매되지 않는다라는 연관성 규칙을 발견을 하고 맥주를 구매한 사람은 모두 콜라도 구매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관성 규칙을 나타내는 건데 이런 규칙들이 과연 그러면 수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딱 눈으로만 봐서 이걸 해결할 게 아니죠, 그죠? 그럼 몇 개 이상이면 많은 거고 몇 개 이하면 적은 거냐, 그죠? 이렇게 이거를 수치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확신할 수 있도록 통계적인 기법에 의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눈으로만, 눈대중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지도라는 걸 먼저 하게 됩니다. 지지도는 하나의 아이템이 동시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지지도라는 거는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 쓰는 방법인데 전체 거래 항목 중에서 그 항목이 포함하는 거래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 봤죠? 여기서 전체 구매 중에 여기는 서포트만 나왔는데 이게 전체 구매를 포함하게 되면 퍼센테이지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서포트는 서포트 A, 화살표 B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실제로 확률적으로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교집합을 나타내주게 되는 겁니다. 확률 이론에 의해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전체 거래 A와 B를 포함한 전체 거래 개수 중에서 A와 B가 동시에 포함하는 확률적 개수를 우리가 서포트라고 합니다. 자, 먼저 지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빈발 항목 집합들을 이렇게 쭉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 2개, 3개 해서 쭉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셋에 아까 전에 본 거를 다시 정리를 다시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래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 형식으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저장이 된 거를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다시. 자, 그랬을 때 최소 지지도 기준은 얼마라고 나왔어요? 0.35라고 우리가 준 겁니다. 나는 더 높게 주고 싶어요. 상관없어요. 나는 0.5, 0.7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기준을 0.35라고 일단 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1번 고객은 소주, 콜라, 맥주를 이렇게 구매를 한 걸로 나오겠죠? 아까 전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원 아이템 항목으로 먼저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지지도는 소주는 총 6개 중에서 우리가 5번 구매된 거죠. 자, 우리가 총 판매하는 아이템은 6개입니다. 그 중에 소주만 단독으로 판매된 거는 어떻게 돼요?
총 5개죠. 그래서 보시면 0.83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소주, 콜라, 맥주, 주스, 와인 중에서 뭐 하나가 좀 빠졌네. 6개 중에서 우리가 5개.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구매가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총 6개 구매 중에서 우리가 5번 구매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0.83. 자, 콜라도 어떻게 돼요? 총 구매 건수입니다. 총 구매 6번 건수 중에 총 4건이 콜라를 구매를 했다. 그러니까 0.67. 여기는 3건이니까 0.5 해서 쭉 봤는데 주스하고 와인은 총 6건 중에 2건씩만 됐기 때문에 0.33이죠. 우리가 아까 전에 서포트의 기준을 우리가 0.35로 봤죠. 그러면 얘 2개가 어떻게 돼요? 제거가 되죠. 제거가 됐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2개 항목 집합군을 이용을 해서 또 나누게 되는 거죠. 소주, 콜라, 소주, 맥주, 콜라, 맥주에서 총 3건을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소주, 콜라를 봤더니 총 6개 중에 소주와 콜라를 동시에 구매한 고객이 3건. 전체 구매 건수 중에. 그래서 0.5. 소주하고 맥주를 동시에 구매한 거는 2건뿐이 안 됩니다. 콜라, 맥주도 봤더니 3건. 그래서 소주, 맥주는 의미가 없는 컨비네이션이다. 집합군이다. 즉 소주하고 콜라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라고 보고 소주, 콜라하고 콜라, 맥주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주, 콜라, 맥주를 동시에 넣게 되면 0.33이 나오게 되죠. 그죠? 얘는 6분의 2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빼주면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아까 전에 어프라이어 알고리즘 기준에 의하면 소주, 콜라, 맥주에서 소주, 맥주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소주, 맥주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서포트 기준이 안 된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계산을 해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2가지를 가지고 총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는 건데 첫 번째 항목은 의미가 없죠. 단일 항목이니까. 우리가 연관성을 볼 때면 2개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연관성을 봐야 되니까 2개 이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분석 항목으로는 그래서 소주, 콜라와 콜라, 맥주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과연 이 2가지가 의미가 있는 집합이냐, 의미가 없는 거냐. 일단 서포트는 높게 나왔어요. 서포트는 높게 나왔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더 의미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